유광현이 그 형들이 많다 해도 그때는 우리한테 안 됐습니다. 이거 영화 친구랑 비슷한 장면인데? 근데 이제 친구 아이가? 아니 야 조져! 자, 안녕하세요. 빵형의 빵카페. 최근에 저희가 약간 상승 모드죠. 네, 연이어서 계속 대형 게스트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일명 물개라고 그러죠. 물 좋은 게스트. 물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 모실 분은 악바리죠. 원조 악바리에, 그리고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박정태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태입니다. 사실 이게 그 투혼 그리고 뭐 근성 이런 상징의 원조는 원래 이 박정태 선수가 원조죠. 네. 그만큼 그라운드에서 몸 안 아끼고 막 악바리 같이 있나 세리라 뭐 약간 이런 원조는 정태형이십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우리 후배의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그리고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유튜브 방송들이 많은 구독자를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 근황 좀 알려주시죠. 한 달 전에 이제 MBC 방송국 배려로 부산 쪽에 해설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롯데자이언츠 감 전지훈련에 MBC 방송국 팀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부산 MBC. 부산 MBC. 네. 그러면은 방송 쪽으로 입문하신 거네요? 입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산 방송 라디오니까. 네. 그리고 또 부산이다 보니 이제 방송국 측에서 이제 좀 나와서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고 같이 해서, 어쨌든 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밖으로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국의 배려가 감사했죠. 그 현역 때 저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이 남아 계십니까? 인천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을 뵀는데, 박정태 눈으로 봤을 때는 신기한 거였지. 이제 뭐 덩치가 80이 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탄탄한 체구에서 정말 홈런을 쳐도 이렇게 뭐 어설프게 뭐 넘어가는 홈런도 아니고 완전히 넘어가는 홈런들을 많이 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홈런을 치면서 또 도루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지금 너무 띄워주시는 아니 진짜로 내가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선수 진짜 꼭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았지. 그러면은 섭외 전화 받고는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박 의원님이 하는 거를 몰랐고 그냥 막 이렇게 추천을 하는 부분, 그 우리 후배가 전화가 왔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박정 위원이 하는 그런 유튜브라서 무조건 간다고. 네, 제가 인지도를 더 넓혀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원조 악바리 탱크 박정태 선수의 화려했던 야구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이제 야구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야구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데, 아버님이 6살 때 돌아가시면서 집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3남 5녀로 우리 집 가족이 그때 돌아가시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인데, 나는 막내라서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둘이서 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신수엄마죠. 신수엄마 3명이서 이제 남구 간만동 쪽으로 가게 됐죠. 참고로 여기서 신수 어머님은 형님의 누님이시죠? 예, 우리 세 번째 누나죠. 여자가 5명인데 그때 신수 엄마는 세 번째 누님. 세 번째 누나죠. 네. 성깔이 제일 있는. 그러면 가족 관계가 위로 누님이 5분 계시고, 예. 형님이 있고, 형님이 2분 있고 3남 5녀로 막내죠, 제가. 네. 8남매. 예, 8남매죠. 지금 우리 제일 큰형이 우리 장인어른하고 나이가 똑같고,
신수가 나하고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자, 형님의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웠네요. 되게 안 좋았죠. 네. 되게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잘 살고 하는 부류의 아이들을 싫더라고 그때. 자존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5학년, 6학년 선배들하고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이때 야구 감독 눈에 띄어서 야구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매일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쌈박질하다. 싸움밖에 안 했죠. 싸움만 하고 처음에 어릴 때는 야구 선수가 안 됐으면 이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야구 장비를 하나를 사오셨더라고. 싸움 안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야구를 하게 됐죠. 야구를 하면서 형님이 주도적으로. 네, 왜냐하면 내가 장비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면 4번도 치고 이제 투수도 네가 해라. 그 대신에 장비를 좀 같이 하자. 이래서 그 야구를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용돈을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야구 시합을 통해서 돈 내기를 하고 이제 동네마다 이제 시합을 하러 다니겠죠. 도장 깨기 하러 다니신 그렇죠. 거네요. 예, 예. 동네마다. 해서 뭐 4개에서 돈 이렇게 묻어놓고. 예. 그게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합을 할 때 우리가 뭐 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사생결단으로 준비를 하니까. 일단 돈 걸리면 네, 사생결단. 사생결단이죠. 네. 사생결단으로 준비를 하니까 게임 점수차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연초등학교 팀들하고 시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수차가 많이 이겼는데 우리가 그때 3학년이죠. 그때는 3학년 때 그 6학년 아이들이 이 선도부라죠. 이제 대연초등학교 선도부 6학년 아이들이 그만하고 나가라더라고. 그래서 수비만 하면 되니까 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무작정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6학년 대연초등학교 형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죠. 아, 야구하다가. 예. 애들 일반 아이들하고 시합을 하다가 그 형들이 이제 밑에 대연초등학교 아이들의 부탁을 듣고 우리를 나가게 한 거죠. 시합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싸움이 났는데 그때 야구했던 감독님이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 거네요. 예, 봤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6학년이 형들이 많다 해도 그때는 우리한테 안 됐습니다. 그때 한 30몇 명 정도 됐는데. 와, 그러면 거의 뭐 일당, 뭐 요즘 뭐 표현을 일당백이네요. 우리가 10명 그때 있었어요. 10명인데 30명하고. 예, 우리한테 안 돼요. 거기다가 친구들끼리 케미도 좋고. 예, 이제 돈을 못 받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죠. 이거 악받친 거네요. 예, 완전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성질이 많이 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0명, 40명 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가요. 이거 영화 친구랑 비슷한 장면인데? 근데 이제 친구 아이가 아니 야 조져. 근데 이제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싸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맞아요. 생기고 네. 어떻게 그리고 한 놈만 패면 되잖아요. 네. 일단 대전 같은 한 놈만 패면 나머지는 기가 죽어서 못 예, 덤비잖아요. 한 15명 정도 1대1로 이렇게 조지면 나머지 20명 좀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른이 누가 딱 드는데 우리는 작잖아요. 우리는 딱 드니까 달랑 들려서 여기를 딱 잡고 드는데 그래서 그때 너 어느 학교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체육 선생님이. 들린 사람이 형님이시요. 예. 제만 이렇게 딱 들었어. 그 나머지 다 도망가고. 그래서 나도 참 운이 없구나 이래서 딱 이렇게 들렸는데 그때 당시 어머님 또 민폐가 될까봐 학교를 안 다닌댔죠.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나으라고 그냥 어른이었어요. 그래 지금 나으라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당돌하다면서 이렇게 낳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갔다 왔는데 다음 날 그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 네, 집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릴 때 마음에 두려웠죠. 왜냐하면 어저께 싸웠는데 집에 이제 누가 찾아오셨어. 그분이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연락이 가겠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되게 걱정했는데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가시는가 동시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뭐 누구예요 하니까 대한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시던데 하니까 야구를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집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회비도 못 내고 운동을 하려면 또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일 수 있는 집안 환경도 안 돼서 못 시킨다 하니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회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박정태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안 되면 내가 감독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야구 시작할 시점인데 3학년 그 때, 얘기를 3학년 했어요? 네. 와, 3학년 때입니다. 그 패싸움 할 때 깡다구를 보셨네.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최근에 추신 선수 만난 적 있습니까? 작년 시리즈 때 좀 자주. 연락은 잘 하세요? 예. 그러면 신수하고 관계는 좀 어떠세요? 좋죠. 아, 누나하고 저희는 부산에 있으니까. 네. 추신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야구 소질이 뛰어났는지, 어렸을 때 박정태 선수가 생각하는 추신 선수 어땠어요? 자영과 누나는 되게 순해요. 순하고 내가 잘하던 것만 보고, 그리고 신수는 그걸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외삼촌을 보고.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도 그렇게 해서 야구를 시작했지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좋은 것만 보이는데 되게 힘들거든, 이게. 그래서 신수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누나가 와서 신수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때? 이래서 나는 너무 순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야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순한 아이만큼 순한 아이일수록 더 그걸 갖다가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것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는 하지 마라 그냥. 근데 딱 어렸을 때 야구 소질이 있었어요? 그것도 안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힘드니까. 네, 막연히 운동 시킨다는데 힘드니까 누나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진짜 순했어. 진짜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순했어요, 신수가. 그래서 아, 저래 순한 아이가, 저래 착한 아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야구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반대로 박정태가 너무 싸나운 건 아니었습니까? 지하고 내하고는 이제 좀 다르잖아요. 누나나 자행은 오기야 금이야 키웠고 나는 완전히 뭐 노상에 나와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격이 다릅니다. 이제 그 환경 자체가. 여기는 온실의 화초, 여기는 잡초. 예, 완전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신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신수가 아마추어 때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예. 추신수 하면 뭐 다 알아줬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또 우리 식구들이 되게 고지식해서 이야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들을 다 보게 되죠. 네. 부탁도 하고 네. 하지만 어떤 너 신수가 이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그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깡다구 있게 지기 싫어하고 그렇다더라고. 다행이긴 다행인데 중학교 시절 때 잘하는 거하고 또 길이 더 멀고 험하잖아요. 그 길이. 맞죠. 중고등학교 때랑 대학 프로 갔을 때 또 기다리고 있죠. 험난한 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도 되게 잘했습니다. 던지면 50이고 치면 홈런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말랐어요. 진짜 말라갖고 맞아요. 그 가슴 아프잖아, 삼촌이 보면.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진짜로 놀란 거는 거기에서 이제 일어서더라고. 유일하게 한국 선수가 마이너부터 가서 미국 생활 견뎌내서 메이저까지 해서 성공한 선수는 추신수. 네. 물론 박찬호도 뭐 어렸을 때도 갔지만 대학을 이제 2년 다니다가 갔고 신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뭐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신수 하나를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했거든요. 누나하고 자행이. 그래서 신수도 지금 부모님들한테 잘해요. 다 혼자서 슈퍼스타가 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야구 팬들이 알고 있는 팬들도 많으신데 모르신 분도 있어요. 추신수의 외삼촌이 박정태다. 물론 부산에서 다 알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근데
그러면 추신수의 야구 재능은 엄마 쪽이다. 왜냐? 아들의 유전자는 목에 엄마 쪽을 많이 닮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태 쪽 이런 운동신경 이쪽을 외가 쪽을 닮아서 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에서 그 신수 엄마가 우리 누나가 힘이 제일 좋아요. 아 진짜입니까? 네, 힘이 제일 아 좋아요. 진짜야. 이게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서는 힘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자영은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어머님이요? 자영이요. 아 자영이. 네. 신수 몸이 자영 몸입니다. 아 그러면은 반반 다 이렇게. 아니 누나는 그 좋은 것만 빼닮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영이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아 아버님이 워낙 몸이 좋. 워낙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 자영이 장사. 거기다가 누나, 누님도 예, 힘이 예, 힘이 있고. 누나들 중에 제일 세고 예, 이거는 뭐 그 대신에 타고났네. 자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대신에 우리 집에서 8명의 집에서 여자는 5명인데 그 중에서도 힘이 좋으니까 그 대신에 뭐 몸이라든지 이런 뭐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자영은. 네. 정말 빠릅니다. 힘도 좋고 빠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유전자는 양쪽 모두 좋아야 되는 걸로. 네. 네, 근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뭐 정우도 이번에 미국 계약했잖아요. 네. 근데 이종범과 정범의 형수 이 유전자가 다 좋으니까. 네. 신수도 양쪽 유전자가 좋은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나 좋아하겠다. 근데 누님들 중에 가장 힘이 좋다. 그것도 제일 많다. 누나분이 5명 계신데 가장 힘이 좋다. 네. 자, 부산의 양대 명문고는 부산고, 경남고 예. 이 두 학교를 꼽는데 여기 지나가지 않으시고 약간 의외고나 동래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산중학교하고 부산고등학교는 이제 자립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서로 동문이라죠. 네. 부산중 나면 부고로 그냥 바로 예, 가는. 그리고 네. 경남중 가면 경남. 경고로 가고. 그때는 우리가 3명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산중 나오. 예. 그럼 부고 가야 되는데. 예,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됐었고 네. 동래고등학교가 새로 이제 야구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동래고등학교 네, 야구부가. 네, 네. 그래 해체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동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중학교 네, 친구들이. 근데 나는 부고로 가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이렇게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우리 그때 9명인가 같이 갔었어요. 부고로 안 가고. 그러니까 부고에서는 되게 서운했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그 친구들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걸 앞서서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서 친구들 데려가셨네. 네. 그래서 2명만 원래는 3명이 부고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빠지니 2명만 갔죠. 아, 네. 그때 권영일이라고 있었고 이종택이라고 있었고. 네. 예. 자, 고등학교 그리고 졸업 이후에 경성대로 진학을 하셨어요. 예. 이때 그 박정태 선수의 본인 실력은 어땠습니까? 부산중학교에서 부산고등학교를 못 가고 부산중학교에서 거의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이기고 네. 계속 시합할 때마다 다 이겼었는데 꿈을 안고 동래고등학교를 가서 시합을 해보니 계속 지는 거예요. 네. 지면은 전국대회를 못 가는 주목을 못 받잖아요. 예, 전국대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근심이 많았습니다. 전국대회 못 나가고 팀 성적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고 예, 내 친구들은 다 청소년 대표되고 부고에 있는 부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고 부산에서는 제가 성적이 제일 좋아서 부산에 있는 상들은 다 탔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전국대회를 못 나가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감독님들은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실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눈에 띄지 않으니까 묻힌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부산 게임들은 예선전은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동기 애들은 알거든. 와, 쟤 잘하는데 근데 팀이 약하니까 눈에 안 띄는 거야. 예, 전국대를 못 가니까. 예. 참고로 이 경성대는 그때 당시에 부산산업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그때 2년제예요. 예. 부산산업대라고 원래는 2년제였는데 이게 이제 그 학교가 바뀌고 대학이 바뀌고 경성대로 바뀌면서 4년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산업대가 야구 잘했어요. 대학교에서. 되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저희 때. 그래서 동국대, 부산산업대 결승전에서도 막 붙고 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염종석 해설위원도 경성대로 갈 뻔했다는데 갔었으면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4학년 때는 4관왕하고 이랬어요. 예. 예, 4연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때는 전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세대인데 그때 연고대, 한양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강호였거든요. 근데 항상 전국대를 가면 부산산업대가 항상 결승전에 올라와요. 그때 당시에 박정태 선수, 정태형님이 부산산업대 계실 때죠. 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1990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기량이 만개하셨어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학년 때 사실은 국가대표가 걸렸었습니다. 네네. 2학년 때 걸려서 그 일주일 뒤에 대만을 가기로 됐는데 다리를 부러진 거예요.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 탈락이 됐어요. 네, 부상 때문에. 네, 대만을 일주일 뒤에 가기로 돼. 그때 장순재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2학년 때 그때 이제 조금 꽃을 피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리 부러지면서 3학년 때는 완전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비다.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때 3학년 때 김상재라는 친구가 동아대학에서 이루수로서 잘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1차 지명이 지역연고니까. 맞아요. 그래서 박영태 이루수 선배님이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3학기 때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루수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3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 제가 3학년 겨울에 체중을 한 15kg 늘렸어요. 예, 원래는 거의 한 71kg, 72kg 이래 됐었는데 3학년 말에는 이제 체중을 한 15kg, 88kg 정도 시작을 했죠. 야, 근데 일부러 늘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버겁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젊어서 버거운 것들은 못 느끼고 웨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몸무게가 83kg였었거든요. 워낙 또 힘이 있는 네.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키도 작고 체중이 71, 2kg였는데 이제 뭔가 그때는 알미늄 빼시니까 그래서 체중을 웨이트를 올리고 이제 효과를 보신 거예요. 많이 봤죠. 네. 네, 그때 양준혁이 있었고 유지현이 있었고 그때도 다 잘했던 선수가 김기태입니다. 친구. 어마어마했죠 김기태 선수가. 자, 1990년도에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이때 국가대표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박정태, 정민태, 김기태, 유지현, 이종범, 양준혁, 유격수가 이종범, 이루수가 박정태, 삼루수가 유지현이에요. 네, 맞아 유지현이 삼루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두각을 나타냈던 게 그때 도깨비 방망이라고 또 알미늄 방망이였기 때문에 치면 홈런이었어요. 네. 그때 이종범 선수뿐만 아니라 양준혁 선수도 그렇고 김기태 선수도 그렇고 일단은 유지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테이블 세트들은 너희들은 무조건 살아만 나가면 우리가 점수를 다 낼 수 있도록 그래 할게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투아웃이든 원아웃이든 이제 기태나 내나 이제 양준혁에 걸리면 이제 분포되잖아요. 타순이 한 명에는 걸려요. 멤버 좋네요. 양준혁, 김기태, 예. 그다음에 중심 타선이 이제 제가 3번을 치고 예, 클린업이시네요. 예, 기태가 4번 치고 4번, 준혁이 형이 준혁 5번. 치고 1번이 유지현이 치고. 이종범. 예, 종범이 치고 유지현 치고. 그러니까 뭐 점수가 계속 납니다. 예. 일단 뭐 나가면 뛰는 사람 앞에 테이블 네. 세터 있고 3, 4, 5번 다 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제 방망이에 걸리면 다 홈런이니까 알미늄이니까. 이게 베이징 맞습니까? 예, 베이징도 그렇고 북경도 북경도 그렇고. 북경도 네. 그렇고.
자, 당시에 이 화려했던 멤버 중에 박정태 선수가 평가하는 선수 랭킹. 저는 투수하고 야수 분류할까요? 같이 할게요. 아, 토탈. 예, 제가 그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가장 이렇게 탑 5로 치는 친구가 누굴까? 투타 다 해서. 예, 도타 다 해서 1순위 할까요? 예, 1순위부터. 네. 1순위. 1순위는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정 그 위원이죠.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게임을 같이 할 때 그렇게 크지 않는 이 덩치에서 저렇게 홈런을 잘 칠 수 있나, 그리고 도루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가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저 빼고 그때 당시 90년대 국가대회 했던 멤버 중에 예. 1순위부터 5순위. 그때는 그 멤버 중에서. 예, 그 멤버 중에서는 저는 정민태입니다. 아. 예. 2순위. 그리고 이종범이죠. 아. 예, 이종범은 날라댕겼으니까. 정보명 안 빠지네. 예. 3순위. 3순위가 제가 생각하는 양준혁입니다. 예. 양준혁이 타격은 제일 나았잖아요. 예. 제일 나았는데 이제 종범이 워낙 수비를 빠르고 잘해서, 뭐 예. 다 잘하니까. 그렇죠. 4순위. 기태죠. 김기태 선수죠. 이때 구대성도 있지 않았나요? 저는 구대성을 5번째 넣고 싶은데 사실 구대성은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해본 투수에는 좀 이렇게 저한테는 좀 많이 타격을 당했습니다. 네. 자, 구대성 선배가 5순위 이유는 박정태 선배한테 많이 얻어맞았다. 예, 그래서 순위가 밑으로 좀 밀렸습니다. 조기재는 한 100입니다. 100이. 아. 자, 그리고 본인이 6위.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록들, 또 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때 당시에 인기가 좀 있었지. 사실 기록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런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야,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항상 게스트한테 순위를 한번 여쭤보거든요. 네. 그 시대엔 누가 제일 잘했나. 근데 각기 다 다르세요. 예. 그러니까 팬들이 생각하는 거, 또 우리 선수끼리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팬들은 누가 막 약간 인기도 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선호도도 약간 플러스가 돼서 막 1순위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또 선수들이 보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예. 저는 타이틀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타이틀도 없고 그때 우리가 인천에서 사이클 히터를 칠 수 있었는데 센터 막 맞고 3루에서 죽었잖아요. 네, 네. 90년대 사실 저희 위 쪽, 물론 저희 때도 멤버가 좋았지만 저희 위의 선배님들이 국제대회 나와서 막 이제 좀 두각을 낼 때예요, 이때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 입단 이후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91년도에 딱 졸업을 하시고 1차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딱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사실 성적이 대학교 때는 제가 월등하게 운이 좋게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차 지명을 받고 들어가면서 신문에 나는 것들을 보고 되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 아, 이게 뭐 유명해질 수도 있겠네. 자, 참고로 91년도에 이제 1차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이 빙그레의 양용모, 삼성의 이영재, 쌍방울 조규재, 예. 태평양의 전일수. 예. 지금 전일수 그 심판 보시는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해태 오이주, 그다음에 LG 전 그 단장 하셨던 송구홍 선수, 그다음에 그때는 오비였어요. 두산이 아니고 오비의 황일권, 네. 예, 롯데의 박정태. 예. 이렇게 이제 1차 지명을 받으셨어요. 다 잘했던 선수들이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1차 지명을 받을 만 하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아,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 근데 제가 제 혜택을 좀 잘 봤던 게 이제 알미늄 배시였죠. 프로에 들어오면서 저도 홈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나도 프로에 들어가서 홈런을 좀 많이 쳐. 왜냐하면 상위 때 홈런을 많이 쳤으니까. 아, 그래서 막상 들어갔는데 나무 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때도 원래 그 폼 아니셨잖아요. 예, 그 폼 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뻤습니다. 예.
아마 때는 제 기억은 이 타법 안 하시고 예. 이렇게 있다가 한 손 놨던가? 한 손도 놨지만 그때는 완전히 어퍼스윙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입단을 한 첫 해에 그야말로 날라다녔어요. 젊었으니까. 네, 입단 첫 해 성적이 2할 8푼 5리, 14개 홈런, 74타점. 알리움배 쓰다가 나웃배스로 바꿨는데 굉장히 빨리 적응하셨고 이때 또 2루수 골든글러브 수상. 이때까지 롯데 내야수가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뭐 이거 진짜 까마득한 예, 김용희, 예. 김용철 이 두 명의 선수밖에 없었고 롯데가 내야수 중에 골든글러브 수상은 전무했거든요. 예. 그런데 딱 입단하자마자 골든글러브를 박정태 우리 선배님이 딱 수상을 했어요. 이때 느낌 어떠셨어요? 느낌은 이제 박영태 선배님이라든지 운이 좋았죠. 이제 이루가 비어 있다는. 그리고 또 제 4학년 때부터 이제 이루를 1차 지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고, 그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롯데 자이언츠의 한 획을 끌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잘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니거든요. 손가락도 짧고, 그리고 또 키도 작았고, 몸무게도 작았고 막 이랬었는데. 핸디캡이 많으시죠? 핸디캡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호강을 시켜드릴까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연습을 밤새 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배스피드가 이제 굉장히 빠른 덕택에 프로 야구 쪽에 가서 적응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빠르셨어요. 되게 배스피드가 정말 빠르셨어요. 연습 많이 하면 빨라집니다. 제 기술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저도 핸디캡이 많잖아요. 자, 이때 신인왕은 조규재 선수한테 뺏겼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조규재 선수가. 네. 그리고 김기태 선수도 세 명이서 이제 친구니까. 네. 박정태, 네. 김기태, 조규재 이 세 네. 명이 3파전이었네요. 네. 만날 때마다 신인왕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 많이 하죠. 신인왕은 내가 탈 것이다. 그리고 김기태는 지가 탈 것이다. 조규재도 나도 자신 있다 막 이래서 샀는데 조규재 워낙 볼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아까 순위권에서 아까 100이라고. 근데 이제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더라고. 조규재 키가 내만 하거든요. 키가 내만 해서 이제 저도 강했어요. 너무 치기 좋아. 그래서 내한테는 그냥 살 던져줬어요. 어차피 맞으니까. 나도 큰 거 안 치고. 그때 당시에 조규재 선수는 구종이 딱 두 가지야. 직구 커브. 예. 딱 두 개인데 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타점이 났거든요 또. 그러니까 볼이 살아오긴 하지만 굉장히 제 키로 봤을 때는 좀 만만하죠. 볼이 만만하고 치기가 좋고. 근데 신인왕을 딱 뺏겼어요. 이때 느낌은. 저런 애들한테 신인왕을 뺏길까. 진짜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쟤한테 신인왕을 뺏기다니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친구니까 축한다라고는 기태도 그때는 많이 좀 속상했을 겁니다. 기태도 잘했거든요. 네. 이러면서 92년도에 2년 연속 2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합니다. 거기다가 팀은 우승을 해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이때 박정태 선수의 시즌 성적이 대단합니다. 타율이 3할 3푼 5리, 14개 홈런, 149안타. 야, 안타수가 와, 타율어가 안타수 79타점, 91득점. 그리고 2루타를 무려 43개. 예. 2루타 43개로 2루타 이 부분 또 1위. 이 기록이 한참을 가요. 그리고 이에 다승왕하고 구원왕을 동시에 차지했던 송진우 선수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로 꼽았습니다. 박정태 선수를. 예. 네. 이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92년도에. 92년도는 제가 굉장히 유리했던 경우가 홈런도, 이게 2년 차인데요. 예, 홈런도 많아지고 타율도 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이 많았잖아요. 1, 2, 3번. 네네네. 민호형 들어가고 이동훈 선배, 전준호 들어가고. 롯데가 왼손 타자 많았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3번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투수들이 그때는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이 유리하고 하면 왼쪽 투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5선발, 3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업 효과를 좀 보신 거네요. 많이 봤죠.
그 때문에 중간에 딱 제가 3번으로 저 혼자 다른 타석에 서 있으니 왼쪽 투수들도 많았고 저하고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왼쪽 투수를 워낙 또 좋아하니까. 그때 가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홈런 한 60개 쳤었거든요. 제가 워낙 장타력이 없기 때문에 14개였지. 그래서 저는 너무 유리했죠. 야, 이때 우승할 때 염정석 투수가 신인. 그는 신인 같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막 토했다던데 병이 잡고. 네, 굉장히 덤덤하고 네. 말도 굉장히 소신 있게 잘했어요. 자기 고집 있고. 슬라이더는 내가 1루에서 이렇게 보면 못 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스위퍼. 예, 스위퍼 같이 됐어요. 옆으로 그때. 휘는. 예. 이렇게 잘 나가던 박정태 선수가 93년도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5월 23일 날 태평양전에서 크게 부상을 당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아침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그날 또 컨디션 안 좋다고 또 시합을 안 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는 안 좋다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죠. 2루를 뛰면서 병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게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이제 베이스를 왼쪽 발이 차고 나가는 데 있어서 베이스 밑으로 1루 주자였었네요. 네, 1루 주자셨는데 내야 땅볼인데 내야 땅볼이죠. 유격수 쪽 병사를 막으려고 예. 슬라이딩을 한 거네요. 슬라이딩을 한 거죠. 네. 훅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게 왼쪽 발이 베이스 밑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팍 쳐박히면서 찍혔네. 예, 찍혔어요. 찍혔는데 컨디션만 좀 이렇게 좋았으면 이렇게 차고 일어났을 텐데 이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발은 들어갔는데 몸만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발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그 팬들도 들었대요. 그 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부러지는 소리가. 아킬레스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복합골절로 가루가 났죠. 근데 저희가 기사로 그때 알고 있는 거는 그때 당시 태평양 유격수 연경엽 선수하고 충돌이 되면서 부러졌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제가 영 감독이 워낙 수비를 잘하잖아요.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오른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발은 먼저 끼어 있고 몸이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 발은 이렇게 반대로 간 거죠. 그냥 몸이 안 가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됐죠. 송구하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발이 안에서 낀 상태에서 비틀어진 거네. 그래서 컨디션만 좋았으면 발도 같이 따라왔을 텐데 발은 밑으로 먼저 들어가 있고 무조건 이렇게 병사를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면서 발은 반대로 가거든요. 이게 그냥 골절이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복합골절은 여러 군데가 으스러진 걸 복합골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부상이었네요. 진짜. 완전히 큰 부상이고 수술 5번 했습니다. 야구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덜컷에 실려서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그때 지나가던 누구 한 분이 너 왜 여기 있어? 유니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앰뷸런스 알았어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앰뷸런스는 없었는데 부른 상태였죠. 야구장에 앰뷸런스가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덜컷에 실려서 야구장 앞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던 분이 한 분이 박 선수 왜 여기에 있지? 이래서 본인 차로 길을 지나가다가 그래서 시합을 하다 다쳤다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니까 앰뷸런스가 5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어찌 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대동병원에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동료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대동병원으로 가게 됐죠. 바로 야구장 옆이니까. 이틀간 입원하고 이제 붓기 깔아앉으면 구단과 상의해서 이제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이제 수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선배님이 수술 날짜를 모레 정도 잡겠다. 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료도 선배님이시니까. 그래서 난처하더라고. 이제 뭐 구단에서 하고 이제 외국 알아보고 막 이러는 과정이었는데 모레 이틀 뒤에 이제 부기가 많이 깔아앉았으니까 모레 수술 날짜가 정해지니까 하자. 이래서 선배님 죄송한데 이제 좀 구단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내밀고
수술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굉장히 그분이 메스꺼에 많이 탔습니다. 할 수 없어. 아, 이렇게 내 네 선배야. 뭐 내 믿고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 대동병원에서 바로 수술하게 됐어요. 모레 이틀 뒤에. 근데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수술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느낌이요? 느낌이. 예. 딱 이렇게 깼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 이제 와서 어떠냐고 묻길래 아 너무 좋다. 그 프로포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취. 원래 마취 깨어나기 기분 좋은데. 예. 어쨌든 뭐 마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묻길래 아 너무 컨디션 좋다. 너무 컨디션 좋고 이랬는데 이 수술을 마치고 빨리 복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제 병원의 침실 밑에 웨이트 기구를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커튼지 불러서 그 원래는 다 보이잖아요 밑이. 그걸 커튼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체 운동하고 다 했죠. 수술 마친 다음 날. 악발이네. 악발이 맞으시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붙더라고. 뼈가 일주일 뒤에 붙은 거예요? 아니요, 붙더라고 이제 붓기가. 예. 힘쓰니까 아무래도 힘을 쓰면 아니 부러져가지고 수술해놨는데 상체 힘을 쓴다고 하체가 안 붙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니, 욕심내셨네. 하체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와. 일주일 뒤에 이만큼 붙더라고요. 그 이제 또 의사가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나고 그래서 아니 수술이 잘 됐는데 한 달 안에 수술 다시 했어요. 분명히 수술이 잘못됐다 이거. 그 나는 말도 못하고 왜 이렇지 박 감독 박 선수 왜 이래 이래서 아니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수술하고 잘 됐어요. 예. 근데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스스로 웨이트를 했어요. 저녁마다 했죠. 저녁마다 예. 발이 다시 부었어요. 예. 의사 선생님 보고 이거 수술 잘못됐다. 예. 다시 수술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다시 수술. 그러면은 웨이트 한 게 잘못된 거네요. 예. 웨이트가 이게 어느 정도는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신기했죠. 분명히 수술은 잘 됐는데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 선수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해서 네, 얘기하셨어요 그대로? 아니요 안 했죠. 아니 모르겠다 나도 야,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그 의사들끼리 계속 회의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만에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어났던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할 때도 계속 그렇게 계속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빨리 일어서야지. 계속 수술이 되고 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급해진 거죠. 아니 그냥 가만히 내두시면 잘 붙을 텐데 왜 웨이트를 하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형 왜 그랬어요 진짜?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예, 답답한 거죠. 근데 팬들이 그냥 매일 한 1,200명씩 왔어요. 그래가 계속 빨리 나와서 이랬는데 딱 세 번째 수술을 하기 며칠 전부터는 도대체 저게 의사냐 이래갖고 막 굉장히 많이 까였죠. 근데 그분은 영문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어디에도? 한 5년 뒤에 부산에서 뭐 아침마당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5년 전에? 5년 뒤에. 5년 뒤에? 예. 그래 있다가 네 번째 수술할 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네 번째하고는 그래도 워낙 안 좋았던 부위라서 네 번째에도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붙더라고요. 그때는 많이는 붙진 않았는데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아, 못하겠다 이제 나는. 사실 이 복합골절이 굉장히 큰 부상이긴 하지만 수술하고 가만히 안정만 취하면 그대로 붙거든요. 근데 형님이 워낙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라운드 복귀하려고 막 웨이트하고 막 수술한 상태에서 수술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기부사하고 이게 뭐 여기까지 기부사하잖아요. 그런데 팔굽혀펴기하고 나중에는 네 번째에는 골수암까지 걸리더라고. 부러진 쪽이요. 네, 부러진 쪽에 이제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뼈가 곪은 상태에서 이제 암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뼈를 이제 깎아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뼈를 이식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서치를 해봤더니
이게 93년도 5월에 부러지셨잖아요. 예. 근데 94년도를 통으로 쉬었어요. 네, 계속 쉬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쉰 거예요. 실은 부러지면 6개월이면 붓거든요. 수술하면 더 빨리 붙죠. 네. 그러면은 94년도에 경기 나올 수가 있는데 93년도 5월부터 94년 통이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1년 7개월을 지금 네. 날리셨어요. 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야. 마지막은 이제 골수암까지 오고 이제 뼈를 이제 이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 이거 계속 파고들면.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 이유를. 아니 근데 그거는 이거 운동해서 그런지 알고는 어느 정도 눈치가 못 챘어요. 네 번째 수술할 때 수술하기 전에는 기구 다 치웠습니다. 기구 다 치우고 카텐 치우고 마지막 수술은 병원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하기 전에는 마음 먹고 이제는 진짜 재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절대 안정을 취하세요. 뭐 움직이시면 안 되고 운동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숙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주죠. 그러면 의사분들 오고 간호사 오면 자는 척 합니다. 그 나중에는 세 번째 수술 마치고 네 번째 마치고 난 뒤에는 주사를 계속 주는데 계속 잠이 오는 주사를 준 것 같아요. 쉬어라고. 근데 이제 끝까지 내가 운동을 한 거는 몰랐습니다. 의사분들이. 자, 이렇게 긴 재활하시고 95년도에 돌아오셨어요. 95년도 5월 16일에요. 그러니까 2년 쉬신 거야, 지금. 2년을 딱 쉬고 LG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복귀 전에 4타수 3안타를 쳤어요. 복귀하는 날. 이때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수술을 5번 하니까 굉장히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공백 2년에. 네, 공백 2년에 어느 정도 뛰면 부었어요. 다리가. 그러니까 한 달 하면 어느 딱 올라오면 부어서 일주일 쉬고 올라오면 일주일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이제 정인교라는 코치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옆에서 내가 너무 괴롭고 울고 아프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괴로워할 때 왜 그러노 이래서 다리를 보시더만 이 왜 이러노 이래서 붓기가 어느 정도 연습하면 붓고 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쉬면 깔아앉고 또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면 또 붓고 이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다. 야, 이게 그러면은 95년도에 복귀는 하셨는데 네. 재활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100%가 아니었네요. 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인교 그 코치님이 그냥 이왕 끝나는 거 그냥 이렇게 아파도 해봐라. 그래서 아프면서 계속 재활했던 게 그냥 뭐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통증이 사라졌네요. 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고 제가 사실은 그때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워낙 나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팬들의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걱정해 준 그런 마음들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95년도에 LG전에 복귀를 해서 3안타를 쳤지만 예. 시즌 내내 통증 때문에 괴로우셨고 안 좋았어요. 예, 100%는 아니었지만 그냥 악바리처럼 참고 그냥 한 눈치를 시즌 못 챘죠. 예, 반 시즌은 그냥 그대로 네. 하신 거네요. 네. 그 코치님들도 그렇고 트레이너도 그렇고 제가 아프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내가 아프다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96년도는 컨디션이 상당히 이제 정상 궤도로 예. 온 겁니까? 예. 예. 이때 보니까 타율 3할 9리 다시 한번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세요. 이때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시상식에서 재기상을 예. 받으셨어요. 예. 96년도에. 네. 근데 제 기억은 96년도에 제가 첫 해거든요. 근데 정태영이 쩔뚝거리더라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워낙 많이 아팠고 또 1년 동안 계속 아프면서 시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다 나은 상태도 그런 폼이 많이 났어.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괜찮은데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신지 그때도 약간 쩔뚝거리셨어요. 예. 이후로 뛰어가실 때도 살짝 조금 많이 겁나죠. 겁나죠. 예.
예. 그래서 슬라이딩을 그 이후로는 잘 안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통 앞슬라이딩을 하죠. 실은 반대로 헤드 퍼스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형님은 이제 다리를 다치니까 이게 막기는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피해가는 거죠. 피해라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선배님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선배님들한테. 프로에서요. 네. 저도 많이 맞았어요. 부산은 장난은 아닙니다, 진짜. 다 깡패들 선배님. 요즘 학폭으로 막 신고하고 난리인데 진짜. 그때는 뭐 이렇게 더가웃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맞죠. 자, 99년도에 잊을 수 없는 99년도를 보내세요. 97 그리고 98년도에 대단한 시즌을 보냅니다. 이때 이루스 골든글러브 거기다가 미스터 올스타 올스타에 뽑히세요. 그리고 31경기 연속 안타. 야, 이때 대단하셨거든요. 네. 28개 쳤잖아요. 저는 이제 28경기 연속 안타. 사실은 그 대단한 겁니다. 28게임도. 네. 그 전에는 박정태 선배가 가지고 있던 31개가 최고. 그거를 이제 박종호 선수가 2시즌 합혀가지고 이걸 깼는데 단일 시즌은 아직도 기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죠. 2시즌은? 2시즌은 인정. 외국에서는 그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는데 단일 시즌은 최고 기록이세요. 최고. 31개, 28개. 예, 28게임도 대단한 거죠. 김기태 선수도 있고 이정훈 선배도 있고 이러니까. 막 한 경기 한 경기 계속 언론에 막 나올 때야. 막 25경기 넘어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전국에 있는 팬들이 저를 응원해 줬어요. 진짜로. 네, 게임을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전부 다 박정태를 응원해 줬어요. 몇 경기부터 좀 신경이 쓰이셨어요? 저는 23경기 정도. 23경기부터 좀 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김영선 감독님이신데, 이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김영선 감독님이 저를 부르셔갖고, 녹차를 주시면서, 오늘 안타 꼭 쳐. 23경기 이후부터요? 예. 네. 일로 와. 오늘 안타 꼭 쳐. 시합 이기고 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김영선 감독 너무 좋으셨어요. 네, 맞아요. 시합을 하면서 아침에 저 시합 전날에 미팅 하시잖아요. 미팅 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정태가 안타 나올 수 있도록 더 도와줘. 그러면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되게 부담이었습니다. 야, 결국은 31경기에서 멈췄지만 KBO 연속 안타 기록을 그때 만드셨어요. 예.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된다. 대단하십니다. 예. 네. 99년도에 그리고 주장이 되시지 않으셨나요? 네. 주장 어드밴티지 좀 받으신 겁니까? 아니, 애들이 힘들었죠. 근데 김명성 감독님이 되게 호민이셨다고 다들 이렇게 그때 당시 나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일 감사한 분은 김효희 감독님. 제가 사고를 제일 많이 쳤어도 김효희 감독님은 그냥 이쁘게 진짜 너그럽게. 저도 김효희 감독님을 모셨잖아요. 예. 네, 진짜 좋으세요. 진짜 네. 진짜 말 그대로 긍휼히 저를 봐주셨어요. 그 다음이 이제 김명선 감독님. 자, 99년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99년도에 포스트 시즌 삼성하고 플레이오프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포스트 시즌이에요. 예. 양쪽 팬들한테는 6차전까지 3승 3패였고요. 마지막 7차전은 말 그대로 드라마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우리 부산 팬들은 롯데를 사랑하는 팬들은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이때 또 호세가 방망이 투척 사건 예. 나왔을 텐데. 잊을 수가 없다고. 특히나 이제 부산의 어머님들 되게 그 싸운 거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때 사실은 이제 저는 팬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을 하는데 그때 델몬트 병을 델몬트 오렌지 주스 병입니다. 그거는 좀 일반 병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게 이제 야구장 앞으로 날라오면서 이제 그거 맞으면 큰일 나죠. 매니저님이 얼굴에 맞고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그게 그 삼성 대구에서 예, 경기할 예, 때죠. 예. 찢어지고 그래서 나는 동료도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가 팬을 위해서 야구를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기대하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팬이 병을 던지니까 이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 이 솔직하게 제 마음은 멘붕에 걸린 거예요. 팬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데 팬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데 팬이 우리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이제 7차전입니다. 예. 자, 와, 호세가 노장진 같은데요. 네. 지금 센터로 홈런을 쳤어요. 네. 자, 요때 초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초반 분위기는 거의 크로스로 가다가 삼성한테 약간 밀렸죠. 네. 그러니까 2대1로 지고 있다가 예. 호세가 홈런 쳐서 2대1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때부터 막 날라드네요, 뭐가. 네. 저때 이제 삼성 관중석에서 삶은 계란을 던졌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 이기고 있는 건데 예. 한 점 차 쫓아가는 홈런인데 이때부터 막 난리가 났네요. 네. 근데 이제 저런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졌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나중에는 삼성 팬들조차도 그 사람을 옹호하지는 않더라고. 네. 그래서 호세가 자, 이게 홈런 치고 3루 도는데 맥주 캔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리고 홈 베이스 밟으니까 삶은 계란과 오물이 막 투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2대1, 이게 삼성이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근데 이래놓고 화내니까 지금 관중석에서 퇴장이 나왔고 예. 그러면서 호세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네. 관중석에 배트를 던진 건 잘못된 건데,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때도 뭐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매너 있는 관중분들 정말 많으시고 선수들 이렇게 위하시는 팬들 많으신데 이기려고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삶은 이때 계란이- 선수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이가 없었죠. 이제 뭐 패싸움인가? 이제 뭐 팬들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때 분위기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호세는 이제 삶은 계란에 급소를 맞고 이제는 막 흥분된 상태고 벌써 방망이를 던졌기 때문에 상황은 퇴장 명령이 나올 것이다. 요때 주장이셨는데 경기를 포기하고 그냥 철수하자고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이때 박정태 선수가 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퇴장은 됐고 그리고 네. 팬들한테 그 델몬트 병도 맞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이런 야구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시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때가 몇 회예요? 그때가 지금 6회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야, 네. 이게 사실 이 99년도 호세 사건이 관중석에 배트만 날린 것만 기억돼 있지 예. 어떤 스토리였는지는 지금 저 몰라요. 지금 앞에 나오는 짧은 머리 분이 이제 델몬트 병을 맞고 사실은 이 외야 펜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굉장히 호세가 좀 성이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근데 나고. 이때 삼성이 2대1로 이기고 있고 한 점 차 리드인데 6회에 호세의 솔로 홈런이 하나 나오면서 예. 이제 막 오물투척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 한마디 하셨다는데요. 예. 예, 주장이 박정태 선수가 선수한테 이렇게 오늘 무조건 이기라. 안 이기면 다 쭈입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지금 미팅하고 있을 때 네. 선수들 눈빛이 벌써 선수들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그 눈빛들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 게임은 이겼구나. 네. 자, 그리고 재개가 됐는데 마혜영 선수가 네. 동점 홈런을 바로 쳤어요. 네. 이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미 이긴 저 분위기였습니다. 예. 동점 됐는데 예, 이미 동점 치기 전에 또 이게 지금 호세 홈런 이후에 사건이 발단이 됐고 예. 경기가 중단이 됐는데 예.
재개하자마자 바로 쳤어요. 예, 예, 예. 야, 이거 또 그리고 또 드라마네. 삼성도 막 이렇게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더라고. 어. 근데 이미 미팅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선수들하고의 마음가짐 그리고 눈빛을 보고 아 오늘은 무조건 이기겠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오늘은 무조건 꼭 이겨야 된다. 네. 치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 경기가 연장 11회까지 갔어요. 네. 롯데도 삼성도 이제 서로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거기다가 그라운드 분위기까지 험악해지니까 양쪽 모두 질 수 없는 경기가 삼성도 정말 우리 지지 않겠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삼성도 진짜 끈질기게 따라오더라고요. 네. 정말 잘했거든요. 결국은 롯데가 이겼어요. 예. 네. 그때 분위기는 무조건 삼성이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워낙 이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똘똘 뭉치는 그런 뭉치면 못 이기겠더라고. 네, 정말 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눈빛에 이기겠다, 이겨봅시다라는 그런 우리 저 화이팅을 외칠 때. 네.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디프리 하거든요. 예. 디프리 했습니까? 디프리 안 했습니다. 디프리 안 했고. 그때 너무 그날 게임 마치고 힘들었습니다. 네. 예, 진짜 진이 다 빠지더라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단이 됐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3승 3패고 예. 그 전에 뭔가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까? 부산 갔을 때나 뭐 이런 게? 아니요, 지금 오롯이 되게 밀리는 분위기였어요. 네. 게임 자체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뭔가 팬들이 뭐 삼성 선수한테 뭔 약간 한 거 있습니까? 매 게임마다 있어요. 예. 삼성에서는 그 저 대구 사람이 부산을 공격하고 예. 그 다음에 부산에 오면 너가 죽는다. 예, 또 예. 팬들끼리의 신경전이 그게 좀 쌓였네. 많이 쌓였어요. 팬들끼리 쌓였는데.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부산 사람들이 대구를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냥 게임만 보고 네네네네. 무슨 말하면 사고 나니까. 네. 그리고 또 부산에 대구 사람들이 오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 우리 벤치 위에 많이 없잖아요. 네. 우리 팬들은. 네. 그때 우리 팬들도 작더라도 붙어본 거죠. 삼성 구장에서. 이게 양쪽 팬들의 더 심했습니다. 네, 약간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결국 7차전에 이게 나온 거네요. 예. 결국 이제 호세가 배트를 안 던졌어야 되는데. 예, 배트를 안 던졌어야 되는데 그 배트를 던지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기게 된 계기가 또 배트를 던졌기 때문에 또 이기게 됐고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준 계기 됐고 그리고 또 내가 배트 던진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거 날라와서 맞으면 죽는 건데. 호세 방망이는 1km입니다. 34 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2X 라지 쓴다고 보면 예. 3X 라지라고 보면 돼. 엄청 크고 무거워. 이거 진짜 여자들은 잘 못 들을걸? 휘두르지도 못할걸? 옛날로 비하면 뭐 이순신 장군 칼 같은 겁니다. 길고 무겁고 막. 그 우리 선수들은 잘 들지도 못해요. 그게 호세가 날렸으니까 이게 돌면서 가세가 굉장히 그거 위험하죠. 맞으면은 그리고 관중석이 좁기 때문에 네. 피하지도 못한다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였지만 어쨌든 그 계기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다시 한번 뭉치고 또 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똘똘 뭉친 것 같아요. 자, 2000년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2000년 이후부터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네. 2002년도에 LG하고 트레이드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박정태, 임경환을 보내고 LG로 그리고 안병훈하고 안상준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였는데 팬들의 반발로 백제어가 됐다고 해요. 네. 이때 이제 김성 감독님이 박정태를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데 이때 분위기 아니요, 그때 만났으면 제가 조금 더 오래 했을 수도 있어요. 오래 못했을 거예요. 몸 상태 그렇게 안 좋은데 연습시키는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김성근 감독님 만났으면 더 빨리 끝났을 겁니다. 그때 건두조 코치님이 또 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나 그때 당시만 해도 김성근 감독님 밑에 한번 꼭 한번 해봐야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팬들께서 이제 되게 싫어하셨고. 이때 진짜 팬들의 반발로 무산이 된 겁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반신반의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 트레이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긴밀하게 딱 거래가 되는 건데 네. 그럼 먼저 이게 유출이 된 거네요? 네, 저도 그 전에는 들었습니다. 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건조조 코치님께서 살짝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이야기했고 김성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실 겁이 났죠. 이제 팬들이 있으시니까 나는 또 다른 유니폼은 입어보겠다는 생각을 1도 못 해봤으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양쪽 구단의 일처리가 세련되지 못했네요. 좀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났었어요.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실은 트레이드가 되면 오케이인데 안 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곤혹스럽잖아요. 아, 많이 힘들죠. 야, 자 2002년 종료 이후에 FA 때 이제 롯데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년 정도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연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뭐 2년 정도. 요때 롯데는 2년에 6억을 제시했고요. FA 금액으로. 이제 박정태 선수는 3년에 16억 원을 요구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금액 차이가. 네. 그리고 이제 협상 과정에서 타율 3할 2푼. 이게 롯데가 옵션으로 제시한 거야. 타율 3할 2푼, 80타점, 130경기 출장. 요거 하면은 옵션에서 옵션 한 거 다 주겠다. 요렇게 제의를 했어요. 요거는 요렇게 치면은 요즘에 100억인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 대부분이 이제 은퇴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딱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2년 정도도 뭐 어쨌든 제가 롯데에서 마치기를 원했으니까 근데 3년 정도 해도 나도 조금 자신은 있었는데 2년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하다 보면 협상하다 보면 좀 서로가 좀 이렇게 감정이 조금 섞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2년에 이쪽은 6억이고요. 3년에 여기는 16억이에요. 예. 10억 차이 나는데 아까 말한 3할 2푼에 80타점에 130경기 출장하면 3년 계약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옵션이에요? 아니요, 옵션이 16억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옵션이 이제 붙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계약을 저 금액을 이제 올려주겠다. 예,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좀 이렇게 좀 성격이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야, 이 옵션 내용 자체가 좀 여태 단장이 누구예요? 그때 배재호 단장님이신데. 누구요? 배재호 단장님이시네. 은퇴하셨죠? 예. 배재. 이거 오래 하셨습니까, 단장님은 그때? 예, 조금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도 저하고는 관계는 좋았고, 근데 나는 이제 팬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또 3년 정도의 이제 선수생활 선수 때는 조금 더 1년에 더 하고 싶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금액 자체도 조금 저하고 좀 갭이 있었고 이제 2년이니까. 근데 이 옵션은 지금 생각에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옵션인데요. 예, 그렇죠. 이건 구단이 뭐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그런 옵션인데 배재호 단장님. 아니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보다는 옵션이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때 협상이 잘 안 되셔갖고 그 삼성한테 약간 공개적으로 고언장을 좀 띄우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팀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러브콜을 받지 못했지만 삼성에서 새 출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 하셨다는데. 아니요, 근데 뭐 저를 그때 당시에만 해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팀들은 사실 없었고 롯데가 너무 또 강했었고 그리고 나도 솔직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제 다른 팀에서 내를 좀 이렇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페이크죠, 페이크. 네. 그래서 근데 요 페이크 쓰고 공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뭐 저는 뭐 2년 3년 정도의 다른 쪽에 갔다 오면 제가 프로야구 들어가면서 계획이 너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때만 해도 선수 편에서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옵션이죠. 이 옵션을 구단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네 편 없어. 선수는 뭔가 나를 좀 어필하고 싶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최소한의 어필을 하면 어필을 하신 것 같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팬들은 우리가 롯데에서 이제 팬들 공격하고 거기에 또 싸잡아서 다른 기자들이 이상하게 또 글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SNS든 뭐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우리 같은 유튜브도 있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오해만 쌓이는 거야, 자꾸. 말도 안 되는 금액 차이에 말도 안 되는 옵션을 지금 달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론이 달아본 건 없잖아. 1도 없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팬들께서 좀 제 힘이 많이 돼줬어요. 네. 예. 자, 우여곡절 그때 롯데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네. 2년을요. 그리고 딱 바로 은퇴를 하세요. 예. 이때 2년의 조건이 어떻게 되셨죠? 6억이죠. 예, 제시한 대로네요. 예. 예. 계약금 2억, 이제 연봉 2억. 예, 그렇죠. 옵션도 걸려 있었던 거예요? 옵션은 아주 가벼운. 가벼운 예. 그게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게임을 좀 이렇게 많이 뛰고 이런 옵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합을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젊은 선수들에 대한 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딱 2년만 하시고 은퇴하신 거네요. 예. 1년 정도 하고 2군에서 좀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마쳤어요. 알겠습니다. 역대 최고 이루수 계보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어요. 네. 배대웅, 김성래, 강기용, 박정태, 박종호, 정근우. 아, 차례대로. 예, 이게 연차별로, 그러니까 시대별로 네. 맞다고 보십니까? 배대웅, 김성래, 네, 맞아요. 강기용, 박정태, 박종호, 정근우. 예, 맞아요. 예, 맞습니까? 그 정도면, 예. 저는 살짝 여기서 강기용 선배님이 조금 죄송합니다. 강기용 선배님한테 죄송한데 프로에서 많이 사실 정근우 선수가 좀 화력이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강기용 선배. 그래요? 네, 야구를 제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하고는 약간 반대 의견. 네. 왜냐면 강기용 선배님이 프로에서 그렇게 오래 못 하셨어요. 짧은 기간에 제하고 골든그로브 후보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김성래 선배님 장타지만 성적이 들쑥날쑥 하셨어요. 근데 강기용 선배만큼은 제하고 막 이렇게 몇 년 안 됐지만 이렇게 붙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잘 쳐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추어 때부터 유명하셨잖아요. 네, 유명하셨고, 근데 저는 요 이제 선배님들 라인업 보면 다 잘하신 거 인정하는데 강기용 선배님 프로가 짧아요. 좀 짧으셨거든요. 네, 짧아요. 그래서 나는 네, 요거 맞아요. 해도 되나 했는데 팬들로 봤을 때, 그러고 박 의원님이 봤을 때는 강기용 선배가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3년? 요 정도거든. 근데 제가 그 선배를 왜 치냐면 골든글러브에 바로 부딪히는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5회 했는데 다 부딪혔어요. 예, 정근우도 그때는 없었고 김성래 선배는 초반에 있다가 내가 너무 하고 홈런하고 막 이럴 땐 다른데 1루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역대 최고 이루수 계보에서 넘버원은 누군 것 같습니까? 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농담이고. 그럼 두 번째는요? 아니, 첫 번째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1번은 박정태 선수. 자, 2번. 아, 건우가 그렇죠. 정근우가. 근우. 정근우 2번. 3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경 선배인 것 같아요. 프로
그 기록이 굉장히 좀 짧으신데도 근데 임팩트가 워낙 임팩트가 세요. 왜냐하면 제가 골든글러브를 탈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붙었던 선배님이 강경 선배였거든요. 네 번째는요. 그럼 김성래 선배, 김성래. 한 명만 더 꼽아볼까요? 배대웅 선배. 배대웅. 박종호가 박종호 맞다. 박종호도 있었네. 박종호는 기록도 많이 깨고 그 친구는 내하고 워낙 이게 부대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박종호하고 선수가 같이 같은 예, 팀에서. 근데 정근호 다음에는 사실은 박종호가 맞죠. 그래요? 기웅이 형은 역사적으로 대하고 오래 되게 임팩트에 남았던 분인데 어찌 보면 박종호 후배가 정근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는 상황도 돼요. 예, 근데 건우가 워낙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좀 그저 있었기 때문에 네. 정근우인데 박종호도 대단하죠. 기록도 꽤 들고 있으니까. 네. 저는 역대 이루수 1번 정태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태영. 2번 근우. 네.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이루수 분들은 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은퇴 이후에 2014년도에 롯데 김시진 감독님 그 후임으로 롯데 감독으로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냥 감독 후보일 뿐이에요. 후보일 뿐이고 그것도 팬들이 만들어준 그런 이제- 접촉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못했어요. 아, 접촉. 예. 이거는 그러면은 팬들이 만들어낸. 예, 그냥 염원이죠. 네. 됐으면 좋겠다. 2018년도에 시즌 종료 이후에 NC 감독으로 거론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있었어요. 접촉하셨습니까? 예, 조금. 근데 이제 이 감독의 후보는 조금 구단 프론트 안에서도 이제 갈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비공식적으로 이게 접촉하셨네요? NC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동우 그 후보가 지금 와서 보면 네. 거의 정해져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 김경문 감독님이 그만두고 네. 그 다음 차기 감독을 뽑아야 될 텐데 이때 이동욱 감독, 박정태 선배 뭐 여러 명이 이제 다 후보에 있었네요. 네. 이때 그러면은 감독 인터뷰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인터뷰는 하지는 안 했고 네. 그냥 후보입니다. 요 연락이 왔어. 예, 요 정도. 근데 그 후보라는 건 아주 이제 좀 미흡해서 혹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지 감독입니다라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대신에 강력하게 이동욱이라는 후보 감독이 그때 거의 99% 이상 됐어요. 네. 근데 이때 스포츠 땡땡에서 네. NC 신임 사령탑에 박정태 사실상 내정 해서 이게 일면에 이게 몇 면인지 모르겠지만 1, 2면에 나왔어요. 요게 나오면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났나요? 이미 내정이 돼 있다 이동욱으로. 네. 요거는 어느 정도는 다 돼 있고 그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수면에 올라오면 대부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우리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NC에 그 대신에 그 오해했던 부분들이 이제 학교 그리고 이루수 저하고 이동 감독이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이루수로 했는데 그때 팬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이동욱 감독이 프로 생활이 길지는 않아요. 네. 근데 코치 생활이 오히려 더 길고 네. 저보다 이제 1년 후배인데 되게 감독감이에요. 감독감이고 코치 경력이 많죠. 예, 동래고등학교 같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또 이루수고 하니까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나면서 제 쪽으로 좀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팬들도 궁금하지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부터 요거 타법 하셨습니까? 이게 흔들 타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스위치 타법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타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들거리니까 흔들 타법이겠죠. 흔들흔들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이거 배트를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박 의원도 워낙 타격이 좋으시지만 이렇게 컨택하기 전까지 가장 부담 없이 들고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자세는 이제 요렇게 일자로 해서 우산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이제 네. 든 것 같이 어깨 힘이 안 들어가니까 든 것 같이 안 하려고 요래 일자로 세워서 요 팔은 요거만 짚거든. 네. 왼쪽은 맞을 때 쓰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힘이 많이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임팩트 할 때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이게 프로에서 왔어요. 이게 몇 년 차 때 바뀌었어요? 3년차에서 3년 만에 바뀌었어요. 아. 처음에는 요 정도만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요 정도 있고 오늘 갑자기 이래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래 서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다가 칠 때 이 손이 와서 딱 잡고 때리셨잖아요. 그게 이제 요렇게 우선 드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서 나가면서 치는 거예요. 네. 치는데 이 폼을 3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본인이 연구하신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 정도에서 예.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편하니까 이렇게 예, 요 정도. 예.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네. 하다가 던지면 딱 잡아서 때리는. 예, 나중에는 이래 돼 있더라고. 야, 요때 이게 얼마나 웃겼냐면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KBO 리그 딱 왔잖아. 정태형이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왔다 fuck 이래. 저 뭐 하는 거냐고. 센세이션이지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래갖고 얘들이 막 정태형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막 웃어. 필리핀 애들도 웃었어요. 국제대회 나갔는데도 예. 막 형님 이러고 있으면 막 다 웃는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호텔이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해요. 외국인들이. 내가 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아시아 선수권 때 네.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막 그 흉내를 내는데 내가 뒤에 탄 줄도 모르고. 근데 이 타이밍이 제 혼자서 이제 그 전날에 그 투수들이 나오니까 1시간 이상씩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홍천이나 김은육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잡아서 바로 던지고 설 던지고 막 이래고 내 혼자 막 이래고 타이밍을 못 잡았어. 자, 그러면 이 타격폼은 좋은 타격폼이다, 나쁜 타격폼? 완전 안 좋은 타격폼이죠. 어. 제가 힘이 없어서 체중을 실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만약에 제가 박지영 위원 같이 힘이 좋고 컨택 능력이 좋고 이렇게 장타가 몸에서 나온다면 굳이 근데-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근데 31경기죠? 네, 31경기 연속 안타 치셨잖아요. 그럼 좋은 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폼이 내가 잘 쳤을 때 폼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일단 1, 2, 3년간은 기본기를 가지고 저 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어릴 때부터 따라하면 저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기본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2, 3년 동안 저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31경기 연속 안타 치고요. 지금 32경기 연속 안타 지금 기록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때 잘 맞았는데 3루수가 다이빙 캐치예요. 투수가 이해찬, 왼손이야. 왼손 투수 좋아하시는데 1루에서 또 헤드포스 슬라이드. 아, 사실은 이해찬 선수가 좀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 그 홍은기가 저렇게 잡고 그래서 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홍은기가 게임 마치고 왔더라고. 형님 죄송한데 저도 모르게 글럽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저래 빨리 일어나나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하게 지도 모르게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슬라이딩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화면 보니까. 근데 그거 자꾸 일어서는 거 보면 결코 내를 살려주려고 하는 폼이 아닌데 그때 말은 감독님도 네 정신 있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네. 본인 폼은 그래서 안 좋은 폼이다. 아 전혀 되게 안 좋은 폼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국 야구에 있어서 박정태 타격폼은 진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폼이든 나쁜 폼이든 그런 게 아니라 선수의 개성과 선수의 어떤 본인의 신체에 맞는 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애다. 제 느낌인데 이게 원래 그 우리 어렸을 때 펀트에서 바스타로 전환해서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 비슷하거든요. 네. 리듬감이. 예. 근데 실은 이게 투수 궤적, 제 느낌은 투수 궤적과 이 손의 위치가 가장 이게 편해요. 비슷하게 네. 움직이기 때문에 볼에 오는 궤적에 빨리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도 정수근도 그렇고 슬로브 빠지면 이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 혼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혼자 놓고 이래 하면 금방 이렇게 감이 좀 온 경우가 많대. 자, 그러면은 어린 선수도 이 폼 따라 해도 됩니까?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혹독한 질문들이 좀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안 괜찮지만 저도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네. 저희가 박정태 사건 사고 일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1997년도 7월 22일 기억나세요? 예. 네. LG전이었는데 이때 박정태 선수하고 박종호 선수가 정면 충돌을 합니다. 4회 초 2루수 박정태가 1루 주자 박종호를 글러브를 이렇게 내리치면서 아웃을 시켰어요. 그냥 태그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내리치면서 아웃시키면서 박종호 선수가 발끈했습니다. 네. 박정태 선수가 곧바로 박종호의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어요.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네. 그 장면이에요. 맞아요. 요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욱하던데, 종호도. 예.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게 내리치셨어요? 네. 아니요, 이렇게 이래 하면서 빨리 태그를 해야 되니까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빨리 끌고 와야 되니까. 근데 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맞은 거죠. 종호는 세게 강타를 당했네. 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치기 때문에 지는 슬라이딩한 얼굴하고 내하고 이렇게 그게 맞은 거죠. 내한테 뭐라 했는데 욕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요. 지도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대 먼저 때리죠. 그러니까 바로 날라왔어요. 네. 그럼 먼저 손찌검 하신 거네요. 네, 제가 먼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태그하는 과정에서 좀 세게 들어갔는데 종호가 기분 나빠했어요. 기분 나빠서 말을 했어요. 아, 형, 네. 왜 이래? 뭐, 이렇게 뭐. 하니까 형님은 이제 후배가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러면서 이러니까 뭐 이러면서 막 대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다음날 사과해서 둘이서 만나서 저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욱한 사람 치고 뒤끝 없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요때부터 종호가 내가 정태형 기록 깨야겠다고 이 양당 문것 같은데. 연속 안타 기록 이때부터 종호가 이 양당. 근데 종호는 유연해요. 착하죠. 착해요. 되게 착한데 이게 내면에 강한 게 있어요. 조금 더 센 거 이제 들어갑니다. 예, 진짜. 2019년도에 음주운전에 걸리셨어요. 음주운전만 하신 게 아니라 버스 운전 방해까지 이게 걸리셔가지고 입건이 되셨습니다. 지금 사실 오면서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하고. 네. 버스 운전사분하고. 네. 형 동생 돼 있어요. 내하고 너무 친해. 요번 1월 1일에도 문자가 왔더라고. 형 어떻게 지내?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주운전 하셨고 운전을 방해했다. 그때 동기가 네네. 내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서 그때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아이들이 돕고 싶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네 해서 그날 이야기도 나누고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네네. 나오는 중에 이제 그 옆에 원래 그거 대놨었어요. 차를요? 네, 차를 대놨는데 이제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제 좀 좁게 보였는가 봐. 부산이 원래 좀 좁은 네. 도로가 많습니다. 네, 좁게 보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비켜달라고 했었는데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술을 마셔서 이걸 빼줄 수가 없다. 지금 대리운전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만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만만 이렇게 조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자 음주를 하셨고 예. 그 음주라는 그 가게 앞에 차를 대놨는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예. 길이 좁으니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미안한데 제가 보니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 지나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충분하다. 버스지만 그래서 내가 뒤에 약간 언쟁이 있으셨죠? 약간의. 언쟁보다는 안 가니까 그 팬들이 보잖아요. 저는 밖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다. 가봐라. 내가 봐줄게. 이랬는데 못 간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빼줬어요. 네, 살짝. 빼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빼주니까 이제 기사분이 이제 뭐 좀 뭐 이렇게 타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타라고 해서 왜 출발 안 하고 타라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버스를 잠깐 올라타면서 물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냥 닫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태워서 출발을 했어요?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 출발한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 간 거죠. 두 정거장 넘게. 그래서 나는 좀 세워주세요. 네, 그랬더니요. 이건 난 안 차잖아요. 이제 뭐 차는 저 위에 있는데. 그래서 좀 세워주세요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좀 옆으로 좀 대달라고 한 거죠. 그 음주운전은 언제 이게 걸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 버스를 두 정거장 내가 이렇게 좀 세워주세요 하고 난 뒤에 바로 경찰이 다 와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저 술 마셨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간 거죠. 이거 신고는 누가 하셨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네. 이게 길 앞에 차 대놨는데, 와, 저거 누가 차 저렇게 이상하게 됐냐. 이제 화가 난 거야. 누가, 형이 나오셨잖아. 근데 좀 빼줬어. 태웠어. 신고했네. 열받아서. 사실은 이제 옆으로 빼도 이제 운전을 한 거니까. 운전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음주는 그 걸려 있었고, 이제 나는 두 정거장 가니까. 두 정거장 가니까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게 운전 방해네 또. 예. 그래서 나는 계속 가니까 나는 조금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해서 이제 요 좀 세워주세요. 요렇게 한 건데, 이제 뭐 팬들이 보고 나중에는 버스 안에 대한 상황을 팬들이 댓글로 많이 넣어줬어요. 그때 있었던 상황. 그래 그 다음날 커피숍에서 만나서 왜 그 지나갈 수 있는데 못 지나갔지? 하니까 그 정직원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버스가 계속 매일마다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버스마다 조금 크기가 다른가 봐. 그래서 감이 없어서. 마을 버스인가요? 아니요, 그 일반 버스예요. 일반 버스. 심야 버스죠. 네. 사실은 운전이 내가 그렇게 뭐 그게 하지 못해서 좀 비켜달라는 건데,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다음날 되니까 너무 큰 일이 터져서 미안하다. 그래서 너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냥 됐다고. 됐고 그냥 형 동생 하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울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여지껏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내가 거기서 더 겸손하게 여러 가지 그래 됐으면 좋았을 걸. 내 형 해도 되겠나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꼭 다른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다 하더라고. 일단은 어찌됐든 음주를 하셨으니까 선배님이 잘못하신 게 완전 잘못했죠.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고. 이게 누구의 막 어떤 잘잘못을 따진 것보다는 일단 음주가 가장 잘못했어요. 잘못이 됐고 뭐 언론에 나온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폭행은 있어서 갑자기 팬들이 버스 안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게 사실 언론에 나온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꺼내 본 거고요. 저희가 그 박정태 선수 선배님 모셨는데 실은 롯데 원조 통이죠. 주장도 하셨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밖에서 본 롯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까? 조금 정서를 조금 이해를 못한 거 아닌가. 정서를 흔히 말하는 야구계의 트렌드입니까? 그러니까 팬들을 이해를 못하는. 왜냐하면 팬들은
이기고 지고보다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를 좋아하는 거는 성적을 떠나서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막 그 좀 이겨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근성이 조금 떨어졌다. 근성이. 근데 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너 진짜 뭐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이렇게 질 때 지더라도 좀 화끈하게 지고 또 이겨보려고 하고 막 이런. 맞아. 네. 롯데 팬들이 이런 거 네, 있으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몰려가는 거죠, 그냥. 그냥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성적이 없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묻혀가는 거죠, 그냥 따라서. 그럼 김태형 감독님의 올해 롯데 성적 몇 위 예상하세요? 선수층이 있잖아요, 이제는. 네.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고 비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1, 2위를 이렇게 바로 올려 세워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올해는 좀 이렇게 내실을 좀 다지면서 2, 3년 안에 정말 철옹성 같은 팀을 만들어 주시지. 올해 몇 위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태형 감독님은 일단 4, 5위 안에는 안 하실까 최소한. 근데 무조건 그만큼도 5강 안에는 들어간다. 예, 그만큼도 김태형 감독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을 봤어요. 네. 보고 좋은 팀 그리고 또 우승에 대한 부분들도 비력하셨고. 그래서 역대로 롯데 감독님들의 성향이 네. 약간 부드러운 분이 많으시지 센 분은 몇 명 없으세요? 예. 자, 최근 감독님만 볼게요. 네. 마지막에 이종훈 감독 대행하셨고요. 레리 서튼, 허문회, 그리고 또 감독 대행, 공필성 감독 대행이 있었고요. 양상문, 조원우, 이종훈, 김시진, 그리고 권두조 감독 대행, 양승호, 제리, 와 진짜 많다 감독. 이 몇 년 사이에 몇 명인 거야? 제리 감독 대행이 벌써 2명이야. 제리 로이스터 있었고, 강병철, 양상문, 야 김용철 감독 대행만 3명, 백인천, 김용희 이렇게 됐어요. 거의 2년에 한 명씩 감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잘해보려고 그런 거겠죠. 정말 잘해보려고. 안 되겠다. 좀 더 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네. 이게 이제 그런 거겠죠. 이게 42년이 됐는데 21명째니까 2년에 한 명씩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데 열정이 있잖아요. 이제 프런트가 열심히 일했다. 네, 감독을 계속 빨리빨리 교체하면서 잘해보자 우리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좀 돌아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단지 제가 이번에 MBC 방송국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은둔 생활을 거의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사람이 기피증도 있었고 MBC 방송국 측에서도 제가 이러면 MBC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해서 이겨내 보시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했는데 요번에 첫 방송을 유튜브 이제 감 가는 그거를 띄웠는데 나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팬들이 너무 많이 기다렸다고 막 말씀해 주시고 진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연락이 많이 오고 힘내시라는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이게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리지는 않아요. 네. 않고. 그 중에 나가시면 저희 부스 옆에서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선배님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내가 진짜 선수 때 가장 그렇게 돼 보고 싶은 이제 박지영 위원이 이걸 한다 해서 사실은 다른 분들에게서 못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시기에. 근데 이제 박지영 위원이 한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들을 보고 조금씩 이제 좀 더 다가서서 그리고 또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제가. 네. 지금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그 힘을 내 보려고 하는 이유도 주위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 내를 사랑해 주시던 그리고 또 저를 그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용기를 조금씩 내보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 올해 또 새롭게 부산 MBC에서 또 해설하시고 사실 정말 먼 길 오셨고요. 쉽지 않은 질문들 많았었는데 더 흔쾌히 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러모로 굉장히 안에 있던 이야기 저 또한 굉장히 몰랐던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태 선배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